대표님, 주식비서 로니입니다. 지금 바로 긴급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이 좀 많을 텐데요. 그만큼 타고들 게 많다는 뜻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이거 제대로 브리핑 못하면 저 진짜 잘릴지도 몰라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제 뉴스만 믿고 덜컥 계좌 열어보셨다가 지금 정말 한강 가실 뻔했다니까요. 제가 아침에 대표님,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하고 뜯어 말리지 않았으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52주 최고점,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우주까지 간다고 다들 환호하던 바로 그 가격에서 무려 25.88%가 그냥 수직으로 떨어졌습니다. 저 꼭대기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밤에 잠이 올까요? 안 오죠. 하지만 대표님, 우린 여기서 공포에 떨 게 아니라 이 숫자가 도대체 왜 나왔는지, 이 위기 속에 혹시 기회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아주 그냥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폭락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건 그냥 어제 오늘 갑자기 터진 악재가 절대 아닙니다, 대표님. 이 모든 사건의 뿌리는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웬 갑자기 역사 공부냐고요? 아유, 대표님. 이 회사의 40년짜리 드라마를 알아야 지금 이 주가의 진짜 의미가 보입니다. 제가 그 장편 드라마 5분짜리 예고편처럼 아주 짜릿하게 요약해드릴게요. 대표님, 이 대주전자재료라는 회사는요, 무슨 반짝하는 테마주가 아니에요. 무려 40년 넘게 전자재료라는 한 우물만 파온 그야말로 장인 같은 기업입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완전 초대박 사건을 터뜨리죠. 바로 세상에서 제일 콧대 높은 자동차, 포르쉐의 첫 전기차 타이칸의 배터리 핵심 소재를 그것도 세계 최초로 공급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까다롭기로 악명 높은 독일 자동차 회사, 그것도 포르쉐의 심장에 자기 기술을 넣었다는 건 그냥 우리 기술력 세계 1등입니다 하고 이마에 도장을 쾅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 회사의 구조를 뜯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딱 두 개의 엔진으로 돌아가요. 하나는 전도성 페이스트라는 아주 든든한 현금 창출원, 그러니까 우리 월급 따박따박 주는 캐시카우입니다. 이게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전부 책임지는 실리콘 음극재라는 제트 엔진이 있습니다. 지금은 매출 비중이 한 22% 정도지만 이 녀석이 바로 우리를 우주로 데려다줄 로켓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회사의 심장, 이 머리 아픈 실리콘 음극재가 도대체 뭔지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대표님, 잠시 주식은 잊으시고요. 저랑 같이 명동 한복판에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게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대표님. 명동 한복판에 기가 막힌 떡볶이 가게를 차렸습니다. 맛은 끝내줘서 손님들이 줄을 서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게는 좁고 우리가 만드는 소스는 한정되어 있어서 하루에 팔 수 있는 양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매출이 더 이상 늘지 않고 딱 막혀버린 거죠. 돈을 더 벌고 싶은데, 성장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이게 바로 지금 전기차 배터리가 마주한 현실과 똑같습니다. 기존의 떡볶이 레시피, 이게 바로 배터리의 흑연, 음극재입니다. 안정적이고 검증은 됐는데 성능을 더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대표님께 엄청난 비밀 소스를 가져옵니다. 이게 바로 실리콘이에요. 이 소스는요, 단 한 방울만 넣어도 떡볶이가 10배는 더 맛있고 강력해져요. 즉, 배터리 용량이 10배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주행거리는 어마어마하게 길어지고 충전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죠. 이건 그냥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혁명적인 발명인 거예요. 그런데 대표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마법 같은 비밀 소스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너무 강력해서 떡에 소스가 배는 순간 떡이 원래 크기의 4배로 부풀어 오르다가 뻥! 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손님들은 기겁하고 가게는 난장판이 되겠죠? 이게 바로 실리콘의 팽창 문제입니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머금어서 스스로 구조를 파괴하고 배터리 수명을 순식간에 갉아먹는 거예요. 바로 이때 대주전자재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이 회사가 이 미친 형신료를 다룰 방법을 기어코 찾아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 형신료 가루를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나노 입자로 쪼갠 다음에요. 그 하나하나를 산화물이라는 특수 캡슐로 싹 감쌌습니다. 이게 바로 SOX 기술이에요. 이 캡슐이 완충제 역할을 해서 떡을 터지지 않게 힘을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거죠. 이 기술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른 경쟁사들은 흉내조차 못 냅니다. 이게 바로 대주가 가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기술의 성벽, 해자인 겁니다.
자, 떡볶이 장사로 대한민국을 평정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미 대주가 맛집이라는 소문이 파다하죠. 그런데 대표님, 이 회사의 야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야기의 무대가 확 바뀝니다. 지구를 넘어서 저 멀리 우주로 말이죠. 최근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탄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딱 이런 생각 드시죠? 야, 로니야, 우주라니.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야? 너 또 어젯밤에 SF 영화 한 편 보고 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지? 성격 급하신 거 제가 다 압니다. 대표님, 근데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에요. 뜬구름이 아니라 대주가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기술에 기반한 아주 현실적인 비즈니스 기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걸 증명해 보일게요. 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다들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지구는 좁다.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짓자는 겁니다. 황당하게 들리시죠? 근데 이유를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지구에서 AI를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한데 이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그런데 우주는 어떻습니까? 태양 에너지는 무한 공짜고 영하의 온도로 냉각도 저절로 되죠. 완벽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치명적인 기술적 허들이 있습니다. 이 우주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초고효율 태양전지가 필요한데 이 차세대 기항전지라는 놈이 열에 너무 약해서 만드는 족족만 가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대주에 숨겨진 히든카드가 나옵니다. 이 열에 약한 최첨단 태양전지를 만들려면요. 뜨거운 열이 아니라 아주 낮은 온도에서 부품들을 착착 붙여주는 특수한 전도성 페이스트,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표님, 그거 아세요? 대주전자 재료가 바로 그 저온용 페이스트 기술을 수십 년 전부터 개발해서 묵묵히 돈을 벌어오던 세계적인 강자였다는 사실을요? 이게 바로 이 회사의 운명을 바꿀 마지막 퍼즐 한 조각입니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제가 숫자로 증명해 드릴게요.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요. 이 우주 태양광 시장이 딱 열렸을 때 대주가 단 10%만 차지해도 신규 매출이 4,800억 원이 추가됩니다. 지금 이 회사 전체 1년 매출에 2배가 넘는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20%를 먹으면요. 단숨에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하면서 회사의 체급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그냥 신사업이 아니라 회사 하나를 새로 만드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기회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현재, 바로 차트를 보면서 지금 이 싸움의 현장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가 안에서 어떤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샅샅이 분석해보죠. 차트를 한번 보세요. 지금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 9만 원 선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적 저항선인 10만 원이라는 거대한 벽이 딱 버티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곳은 아래쪽이에요. 82,000원에서 85,000원 사이. 이 구간이 바로 우리 군의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만약 여기가 뚫리면 걷잡을 수 없이 밀릴 수 있어요. 지금 그 마지노선에서 아슬아슬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표님, 지금까지는 장밋빛 미래 좋은 얘기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깐깐한 비서 론이 아닙니까? 대표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게 제 첫 번째 임무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회사가 가진 구린 부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폭탄이 뭔지 악마의 변호인 입장에서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솔직히 너무 비싸요. 이 회사의 가치평가가 42배입니다. 동종업계 평균이 30배인데 월등히 높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이 이 회사의 현재 실적이 아니라 3년, 5년 뒤의 미래를 몽땅 끌어와서 가격을 매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대표님. 실적이 좋은 주식은 실적이 조금 꺾여도 버텨요. 하지만 꿈으로 오른 주식은 그 꿈에 대한 믿음이 조금만 흔들려도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집니다. 지금 대주는 후자에 가깝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기술 전쟁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중국 업체들이 CHC라는 다른 방식의 기술로 치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 것보다 훨씬 쌉니다. 대표님, 이거 보니까 딱 10년 전 태양광 산업대가 생각나네요. 라떼는 말이죠. 그때도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은 세계 최고였는데 중국이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으로 물량 공세를 퍼부어서 다들 고사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역사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기술력으로 이 무서운 가격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심지어 당장 돈도 잘 못 벌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13%대에서 8%대로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왜냐고요? 미래를 위해서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고 전기차 시장은 잠시 주춤하고 있으니까요. 이걸 경제 용어로 J커브라고 합니다. 더 높이 뛰기 위해 잠시 웅크리는 구간이라는 거죠. 말은 참 멋진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시간입니다. 과연 이게 정말 도약을 위한 웅크림일지 아니면 그냥 주저앉는 과정일지 그걸 판단해야 하는 거죠. 좋습니다, 대표님.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명확하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죠. 제가 각각의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브리핑해 드릴 테니까 최종 결제 도장은 대표님께서 직접 찍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우리가 소고기 파티를 하는 경우입니다. 2026년에 전기차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꿈만 같던 우주 관련 계약이 공시로 딱 뜹니다. 그러면 주가는 전고점의 갑분이 넘어서 15만 원을 향해 날아갈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우리가 한 달 내내 라면만 먹는 경우입니다. 전기차 시장은 더 깊은 침체에 빠지고 값싼 중국 제품의 시장을 뺏깁니다. 그러면 최후의 방어선이던 8만 원대가 무너지고 7만 원대까지 밀려날 수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미리 머릿속에 그려두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너무 흥분해서 말이 길었죠. 바쁘신 대표님을 위해 정말 억지로 세 줄 요약 들어갑니다. 첫째, 이 회사는 월급 잘 주는 안정적인 본업과 인생 역전을 노리는 신사업 두 개의 심정을 가졌습니다. 둘째, 지금은 대규모 투자와 시장 불황 때문에 잠시 힘든 보릿고개를 넘는 중입니다. 셋째, 우주라는 로또 한 장을 쥐고 있는데 이게 터지면 회사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대표님은 지금 대규모 도약 직전 J커브의 바닥에서 이 기업을 사는 현명한 투자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떨어지는 칼날을 접는 무모한 도박사입니까? 그 판단은 이제 대표님의 몫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이 좀 많았지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최종 결제 도장은 대표님이 찍으시는 거 아시죠? 헷갈리시면 아래 블로그 링크에 제가 밤새서 정리한 요약본 저장해뒀습니다. 주식 비설 론이었습니다. 오늘도 돈 많이 버세요, 대표님.